이게 다 뭐냐? 어머니가 이런 돈을 숨겨두셨다고. 이거 내놔. 그만해. 이건 어머니 돈이야. 아직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잖아. 소중한 사연을 전해드리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언제나 평안과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작은 보험회사 사무실. 올해로 60을 맞은 김성실 팀장의 얼굴에는 고단함이 가득합니다. 실적 압박과 젊은 상사들의 눈치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그의 삶은 팍팍하기만 합니다. 며칠 전 평생을 수산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며 억척같이 살아온 어머니 박 여사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성실은 슬픔보다는 알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늘 돈이 없어 자신을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한 어머니, 생선 비린내가 온몸에 배어있던 어머니를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것이라고는 비린내 나는 낡은 가게와 작은 집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성실은 형인 영철과 여동생 미숙과 함께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온통 생선 비린내와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성실은 무심한 표정으로 낡은 옷가지와 그릇들을 자루에 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머니가 생전에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성실아, 다른 건 다 버려도 가게 냉동고는 절대 버리면 안 된다. 어머니의 가게는 시장 구석에 가장 허름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하지만 이제는 역하게 느껴지는 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가게 안은 텅 비어 있었지만 구석에 낡은 업소용 냉동고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수십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낡고 녹슨 냉동고. 성실은 왜 어머니가 유독 이 고물 냉동고에 집착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형 영철이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고물상에 넘기자. 돈도 안 되겠네. 하지만 성실은 어머니의 유언이 마음에 걸려 냉동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전원은 이미 며칠 전에 꺼둔 상태였습니다. 안에는 꽁꽁 언 생선 몇 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실망한 성실이 뚜껑을 닫으려는 순간 냉동고 바닥의 이음새가 어딘가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손으로 더듬어 보니 바닥 철판 일부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힘을 주어 철판을 드러내자 그 아래로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성실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겨진 공간 안에는 두꺼운 비닐로 여러 겹싸인 꾸러미들이 가득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꾸러미 하나를 꺼내 비닐을 벗겨내자 안에서 나타난 것은 누렇게 변색된 5만 원권 돈다발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성실은 다른 꾸러미들도 허겁지겁 열어보았습니다. 돈다발 그리고 낯선 종이 뭉치들. 그것은 바로 무기명 채권이었습니다. 성실은 바닥에 주저앉아 돈과 채권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액수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현금과 채권을 합쳐 자그마치 50억 원. 평생 돈에 쪼들려 살던 어머니가 단돈 몇 푼 때문에 자식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던 어머니가 남긴 돈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에게 성실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돈은 대체 어디서 난 것일까? 어머니가 불법적인 일에라도 연루되었던 것은 아닐까? 온갖 끔찍한 상상들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형 영철과 동생 미숙이 들이닥쳤습니다. 성실이 돈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두 사람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성실아, 이게 다 뭐냐? 어머니가 이런 돈을 숨겨두셨다고? 영철이 소리치며 돈다발을 와락 움켜쥐었습니다. 미숙 역시 채권 뭉치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오빠, 이건 내가 가질게. 그 순간부터 가게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세 남매는 서로 더 많은 돈을 차지하기 위해 고성을 지르며 멱살잡이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우애 좋던 남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돈 앞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족에는 휴지 조각처럼 구겨졌습니다. 성실은 돈다발을 끌어안고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이건 어머니 돈이야. 아직 어떻게 된 돈인지도 모르잖아. 하지만 그의 외침은 형제들의 탐욕에 묻혀버렸습니다. 며칠 동안 돈을 둘러싼 추악한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고 성실은 지쳐만 갔습니다. 돈이 사람을 얼마나 추악하게 만드는지 뼈저리게 느끼며 그는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돈도 형제도 다 꼴 보기 싫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유품을 다시 한번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돈의 출처를 알만한 단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손때가 묻은 작은 나무함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함 속에는 낡은 흑백 사진 몇 장과 빛바랜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아주 작고 낡은 열쇠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통의 집 열쇠와는 다르게 생긴 오래된 사물함 열쇠 같았습니다. 열쇠에는 닳고 닳아 겨우 알아볼 수 있는 글씨로 부산 중앙동 라이트 오피스텔 707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성실은 이 열쇠가 모든 비밀을 풀어줄 유일한 단서일지도 모른다고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니의 진짜 삶은 아직 열리지 않은 문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형제들의 추악한 다툼을 뒤로하고 김성실은 부산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열쇠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부산 중앙동 라이트 오피스텔. 지도 앱으로 검색해 보니 항구 근처의 낡고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성실은 그곳에 무엇이 있을지, 어머니의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오피스텔은 수십 년의 세월을 온몸으로 맞은 듯 낡고 초라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내리자 복도 끝에 낡은 철문으로 된 707호가 보였습니다. 성실은 심호흡을 하고 열쇠를 구멍에 넣고 돌렸습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수십 년간 닫혀있던 문이 무겁게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희미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오래된 종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내부는 작은 사무실 공간이었습니다. 책상과 의자,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낡은 책장. 모든 것 위에는 시간의 먼지가 하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성실은 조심스럽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책장에는 온통 낡은 경제 서적과 채권 투자 관련 전문 서적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평생 생선만 만지며 살아온 어머니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가죽 표지, 낡은 일기장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성실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그곳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어머니의 필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985년 3월 10일.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명동 큰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진짜 기회는 채권 시장에 있다. 성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일기장은 1980년대 경제 격동기, 명동을 주름잡던 한 여성 투자자의 치열한 삶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거액의 돈이 오가는 냉혹한 승부의 세계, 치밀한 분석과 과감한 투자. 일기 속의 여성은 성실이 알던 억척스러운 생선 장수 박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대담한 배짱으로 시장을 호령하던 전설적인 채권 투자자 백상어 박선영이었습니다. 성실은 일기장과 함께 있던 낡은 앨범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세련된 모습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당시의 유력 경제인들과 함께 서 있는 모습. 성실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기장은 계속되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어머니의 삶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가장 믿었던 동업자 최만식의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최만식은 어머니의 전 재산을 노리고 거대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는 조폭까지 동원해 어린 성실과 형제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1988년 11월 4일 최 사장이 아이들의 사진을 내밀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지 않으면 아이들의 목숨은 없다고 했다. 하늘이 무너져 내렸다.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내 새끼들은,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새끼들은 절대 잃을 수 없다. 어머니는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돈을 잃고 파산한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 50억을 낡은 냉동고 바닥에 숨긴 채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서울의 한 수산시장 구석으로 잠적했습니다. 전설의 투자자 백상어는 그렇게 세상에서 사라졌고 억척스러운 생선 장수 박여사의 삶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1989년 1월 2일. 오늘부터 나는 생선 장수 박여사다. 비린내가 온몸에 배고 손톱 밑에는 흙이 낄 것이다. 내 자식들이 안전하게 클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삶이든 살아낼 수 있다. 언젠가 아주 먼 훗날 이 돈이 내 아이들을 지켜줄 날이 오겠지. 성실은 일기장을 덮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끄끄거리는 울음소리가 먼지 쌓인 사무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평생을 원망했던 어머니의 억척스러움, 돈에 인색했던 모습, 그 모든 것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위장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가난했던 것이 아니라 자식들을 위해 스스로 가난을 선택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원망은 뜨거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존경심과 사무치는 그리움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성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목숨과도 같았던 위대한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지금, 이제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그 순간 김성실은 어머니의 일기장을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간 품어온 진짜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된 그는 부산의 낡은 오피스텔에서 비로소 어머니와 화해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돈 때문에 추악하게 다투는 형제들을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위대한 삶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성실은 돈다발을 앞에 두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형 영철과 동생 미숙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향한 불신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실은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을 꺼내 그들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데? 영철이 신경질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진짜 유산이야. 성실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설의 투자자 백상어 시절에 화려했던 삶, 동업자의 잔인한 배신, 그리고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스로를 시장 구석에 숨겨야 했던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선택. 성실의 목소리가 울릴수록 영철과 미숙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자신들이 한심하게 여겼던 생선 비린내가 사실은 우리를 지키기 위한 갑옷이었음을 어머니의 구겨진 지폐 한 장 한 장이 피눈물로 얼룩진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장이 읽혔을 때 영철은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통곡했습니다. 미숙 역시 얼굴을 감싸 쥔 채 흐느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어머니의 위대한 삶을 더럽히려 했던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스러웠습니다. 세 남매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탐욕과 갈등을 씻어내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며칠 후 성실과 형제들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남긴 모든 재산을 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의 다툼은 없었습니다. 이제 그 돈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뒤 성실은 형제들에게 자신의 결심을 밝혔습니다. 나는 내 몫의 유산으로 어머니의 이름으로 된 작은 재단을 만들려고 해. 평생 고생하신 시장 상인들을 위한 복지재단을. 영철과 미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성실의 결정에 힘을 보탰습니다. 몇 달 뒤 어머니가 평생을 보냈던 수산시장 한쪽에 백상어 박선영 복지재단의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큰 돈을 내놓은 박 여사의 자식들에게 연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성실은 상인들의 따뜻한 웃음 속에서 자신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짓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어머니의 위대한 삶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유산은 통장 속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속에 남겨진 사랑과 기억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 압니다. 어머니가 남긴 진짜 보물은 낡은 냉동고가 아닌 바로 그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빛나고 있었습니다.